자, 사이닉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지난 7월 달에 신규 상장이 돼서 상장 첫날에는 깨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훅 감아들러 가지고 단기 슈팅 들어간 다음에, 뭐 그 뒤에 지금 연락에 또 깨져가지고, 저 바닥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가,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제 살살 빠져나오다 이제 반도체주들이 들어올리면서 살살 빠져나오다가 이제 오늘 슈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올라 들어가는 건, 자, 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나란히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 기업의 경우는 지금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니까 뭐 당연히 올라오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뭘 가지고 들어왔길래 특징주로 잡혔냐라고 살펴보게 되면요. 자, 사이닉 솔루션,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도입 소식에 국내 유일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부가, 이거 말을 좀 잘 써야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이게 묘하게 이건 지금 요 호도를 하고 있는데, 자, 따져보죠. 뒤에 지금 제목만 잘 봅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하는 회사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놨거든요. 이 지금 이 제목에서 뽑아지는 뉘앙스는 뭐죠? 디자인 하우스 하이닉스야.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로는 얘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죠. 이런 느낌을, 하이닉스의 파트너로 상장된 회사 중에 얘 하나겠지. 하이닉스로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은 다른 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운드리 뉴스가 나오고 두산 테스나가 급등을 했을 때 두산 테스나의 뒤에 이어서 핵심 종목으로 차례대로 설명드렸던 종목이 있죠.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 쭉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두산 테스나 뒤에 두산 테스나 나오고 쭉 얘기 들었잖아요. 이 중에서 AD 테크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얘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야.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와 TSMC, ARM 이쪽, 그러니까 이게 크기로 친다 그러면, 이 파괴로 친다 그러면 얘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HBM 쪽으로 친다면 하이닉스 쪽을 키고 있는 사이닉이 그래서 주가까지 저렇게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들이 실적이 안 나요. 자, 요거 디자인 하우스하고 잘 헷갈리죠. 용어들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딱 걸맞는 이 걸맞는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쭉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공정 단계를 한눈에 보이는 이거예요. 반도체. 자, 설계가 있고요. 웨이퍼 생산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과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들,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쭉 다 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나. 요 중에서 IP 기업, 칩리스, 팹리스, 여기 칩리스입니다. 팹리스는 공장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IP 기업 같은 경우 설계를 맡는 기업 이것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요거를 넘겨받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 요게 파운드리가 되고요. OSAT 같은 것도 또 따로 기업이 있죠. 요 중간 단계예요. 제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주 좋은 비유를 해서 설명을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는 알기 쉽게 얘기를 해서, 자, 이렇게 빵 레시피를 만든 사람이 빵을 이렇게 하면 빵이 맛있을 것 같다. 요게 팹리스고요. 그리고 요 빵을 실제로 그 레시피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내는 제빵사가 파운드리고, 요 사이에서 빵을 이제 그 레시피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이 밀가루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습니까? 뭐 중력분이 될 수도 있고 강력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뭐 요만큼 넣을 수도 있고, 요거를 가장 최적의 비율로 요걸 만들어서 넘겨주는
고개 디자인 하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떤 이익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는 상태의 기업들이 아니죠. 다만 이제 어떤 특정의 시점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아이디 앞쪽에서 본 더 강한 기업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저에서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쫙 살아내려간 때는 100억대 이익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꺾어지면서 3천억 매출에서 1,000억 매출로 빠지고 적자로 들어가고 그죠? 그러고서 이제 요게 이제 다시 매출은 조금 늘어났는데 매출은 지금 680억이 나왔으니까요. 작년 대비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이거 아직까지 이제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폭도 많이 줄여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쯤이라 그러면 이제 흑자로 돌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기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사이닉 솔루션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거 가장 제대로 된 비교 같은 경우가 저 AD 테크가 될 겁니다. 꽤나 비싸죠. AD 테크나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앞쪽에서 어떤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인 적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가온 칩스. 최근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천재 리더님이 가온 칩스 이런 엄청난 시세를 보였었어요. 13,000원에서 시작해서 12만까지 10배 10배 이런 시세를 보였었고요. 이 가온 칩스가 시가총액이 5,673억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3,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 들어가지고 지금 바닥치고 바닥 빠져나오는데 사이닉 솔루션이 지금 2,3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시 같은 경우도 상장 초기에 저 앞쪽 구간 같은 경우 너무 비싸다, 너무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저 고점이라 그러면 이 고점 같은 데서 15,000원이니까요. 여기서 지금 뭐 30% 약 30% 이상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 AD 칩스보다 더 비싸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사이닉 솔루션.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가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매출 크기가 차이 좀 나죠. AD 테크놀로지보다 이제 많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가 좀 더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분기 여기도 지금 이제 상장 전에는 그렇고요. 상장 이후에 나온 실적은 지금 상당히 떨어져요. 작년보다. 자, 매출도 작년보다 빡 가지고 영업이익도 뚝 가지고 조금 마사지 됐을 가능성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이제 양산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다시 실적이 올라 들어오게 될 테니까 뭐 그분들 무시를 하고요. 이렇게 된다. 지금 크게 보시는 것처럼 얘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닉스가 올 거야.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거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라가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따라서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흐름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어느 쪽의 포지션에 어느 쪽에 삼성전자가 부각이 되느냐, 하이닉스가 부각이 되느냐, 요런 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계산은 마치 얘가 오로지 이 회사밖에 없는 것처럼 하이닉스발 강력 조정, 뭐 호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저쪽이 이제 강력한 호재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주식 지상에서 주식 시장 얘기겠지. 그러니까 시장에 올라와 있는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묘하게 얘기해서 가지고 뭐 옛날 저 김영삼 대통령이 더블 클릭도 능숙하게 하는 수준이다 같은 요런 말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발이 먹힌 거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반도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약발 먹으라고 기사를 뽑았을 수도 있고 기사를 이렇게 뽑아서 약발이 나왔을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구분이 좀 구분하기가 좀 묘합니다. 시장이 지금 반도체가 마구 나가다 보니까 약발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 써놓은 기사 때문에 약박을 받은 건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지금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상장주고요. 자, 첫 달 신규 상장된 거 오보행 아직 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7월 7일이고요. 이제 2달 지나갔고요. 큰 거는 일단 지나갔네요. 그렇죠? 이 바닥까지 나오는 걸로 해서 일단 큰 덩어리 상장 초기 한 달, 2달, 그리고 이제 3개월 차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건 아직 한참 멀었죠.
지금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 구간 동안에는 이제 오보행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 오보행 부담이 적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유일로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왜 이렇게 때려 팔았니?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아주 국내 유일 상장될 때도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구 부풀려 놓고는 고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틈을 타가지고 잽싸게 드립다 다 때려 팔아버리고 있죠. 이렇게 연락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고가에서 산 졸지의 희생양 호구, 혹하면 호구된다. 이게 들었지 않습니까? 혹하면 호구된다. 그래서 졸지에 여러분들은 호구로 만들어 놓고 다 때려 팔아버리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샀어요. 물타기로 더 샀다. 일부 빠져나가서 이제 뭐 계속 밑바닥에 서우적되니까 이제 이렇게 털려가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예. 이거 저희 들어오자 외국인들 다시 두들겨 팔아버리고요. 이게 들어올 가능성 없죠. 자, 현재로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건 올라 들어가면 팔 가능성은 있죠. 올라들어가 아직 한 무더기가, 마지막 한 무더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무더기, 그래서 요 사이에 요런 형태로 찌르는 어제처럼 들어오는 요 정도 수준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뜨게 되면 뭐 20% 이런 거 보는 건데요. 이런 종목은 이제 한방 하루에 20%짜리, 15%짜리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2만 주 가지고 그런 거 보기는 조금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잘 나가는 날 개별 세력이 들어오느냐라는 거, 이걸로 포인트가 잡혀지는 거죠. 자, 이제 피보나치는 신규 종목은 무조건 피보나치 딱 걸려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력형 종목이기 때문에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분이 됐죠. 자, 오늘 머리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또 배팅하고 드는 거는 다소 무리죠. 무리. 항상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스타트에서 밴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 들어가라고요? 여기서 들어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 밑에 구간 위에 들어가서 괜히 저 위에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시고, 괜히 들어가서 오버행이란 게 있기 때문에 괜히 위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버행 했으니까 반드시 눌러준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는 종목은요, 이런 거 안 나오는 종목은 한 해 상장되는 100개 종목 중에서 5개도 안 됩니다. 지극히 예외 5개도 안 돼요. 저 달바 글로벌 같은 거, 그 다음에 앞서 나왔던 근래 몇 년간 상장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같은 거 한 해 5개도 안 돼요.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은 다 결국엔 눌려져 들어온다 이거야. 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고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한택 같은 종목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상장 첫날서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한택 상장 첫날부터 추천드렸더니 한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 들어갔다가 결국 또 25% 이선으로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내려온다니까요. 이때 사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온코닉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보나마나 그래도 이 오버행 물량 떨어지게 될 테니까 이 밑에서 사세요. 지금 다 똑같잖아요. 전부 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마찬가지 밑에서 사세요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밑에서 사세요 라고. 아래로 결국에 들어오잖아요. 이거 다 들어온다니까요. 대한조선 결국에 들어오고요. 다 들어오잖아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왜 이걸 이해를 못 하시죠?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래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표시해놓은 그대로 올라 들어갔잖아요. 이거 뻔하다니까요. 이거 신규 종목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이익 내기 좋은 종목이 신규 상장주야. 뻔한 그림대로 가니까, 뻔한 그림 뻔한 가격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따라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노린다라고 하면요, 요선 정도에서 노리시는 거예요. 요선 여기.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9,350원 정도 되죠? 여기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요 구간 8,850원까지 요 구간 정도에서 노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반도체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형성 쪽이라 그러면 더 밑으로 잡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오기는 어렵다라고 본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래로 빠고 하는 게 아니고, 요선에서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그 다음 라인은 38선이 아니고 이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감가선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켓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대한조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라고 미리 그려둔 거 그좀 뭐 그대로 뭐 그냥 아예 뭐 미리 그렸던 라인에다가 갖다 맞춰버렸죠 이거에. 보고 베끼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다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시도 해드렸고요. 그대로 같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가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중간 라인 여기에 중간 라인 형성되고 지금 똑같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밑에서 잡아서 요 칸 건너뛰고 여기까지를 목표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밑에서 잡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바닥 구간의 절반 밑에서 잡게 되면 여기 38선, 요 위쪽 구간에서 잡게 된다면 50%선, 61%선 아주 뻔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쉽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 투자 방법들 지금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굉장히 잘 먹혀져. 왜? 어마어마한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흐름들 갑자기 꺾어져 가지고 그냥 낮아빠져 버리고 공매도 두들겨 맞고 쳐 헤매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상태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더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장세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뭐 계속해서 지금 발굴해져 있죠. 그냥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들은 거야. 한국인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냥 빨리빨리 들어가죠. 빨리빨리 먹어야지. 그러지 않고 하면 오르고에 들어셔가지고 오르고 있는 24명의 전문가들 방에 주르르 다 들어가셔야 돼요. 다 들어가신 다음에 잽싸게 보면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적어도 일단 한 명 정도는 가장 확실하게 나옵니다. 재래주 헌터 무료방에서 재래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예측이죠. 딱 우선 하나는 나왔죠. 그럼 요 이제 나머지 24분 중에서 테마주 매매를 끝내주기 잘하는 분, 세력주 매매 끝내주기 잘하는 분, 급소 매매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멀리 안 가셔도 앞쪽에 조로록 잘 뒤져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분이니까 그 앞에 반 나누면 위쪽에 12명 있고 아래쪽에 12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쪽 12명에서만 찾으셔도 답 나올 겁니다. 그 밑에 쪽에도 있어요. 그 12명 아래쪽에 타서 밑에 쪽에 있는 사람이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성향의 문제예요. 장세의 문제고요. 그럼 지금 같은 장세 같은 경우에 대형주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형주 다룬다고 해서 이익이 못 날 건 아닙니다만, 대형주가 이익이 나오는 건 저 앞에 지수가 400에서부터 왕창 치고 들을 때, 그리고 지금 그죠? 자, 지수 4월달 저기서부터 6월달까지 미친듯이 달려나갈 때, 지금 하이닉스가 달려나가면서 또 나오죠. 요런 쪽 구간에서는 대형주를 다루는 분이 유리하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는 대형주 다루는 분들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밑에 쪽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특기들을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요 흐름에 따라서 가면 지금처럼 그냥 소나게나 다 올라가는 장세가 되면 제로방에서도 한 개 먹고 테마방에서도 하나 먹고 세력방에서도 하나 먹고 다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같은 때 안 벌면 언제 벌 거냐 이거야. 지금 같은 때 안 벌면 언제 벌 거야. 지수 2000으로 꼬라박고 2900으로 꼬라박고 있을 때 그때 벌 거예요? 그때 어떻게 벌어요? 다 내리는데. 지금처럼 다 오른 때 벌어야지.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